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미국 대선 소식 알아볼게요. 숱한 논란을 몰고 다닌 이 도널드 트럼프, 결국에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참가 1년여 만에 공식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투표에서 과반을 무난히 넘겼습니다. 트럼프는 모레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대선 전략 그리고 8년 만에 정권 탈환을 위한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트럼프가 이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를 후보 자리에 오르게 한 배경에는 그 미국의 이익만 철저히 생각하겠다는 국수주의, 그리고 이민자나 난민을 거부하는 배타주의, 또 이 인종이나 종교를 차별하는 그 혐오주의 등이 깔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큰 차원의 가치에는 반하는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들이 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임 기자님 분석처럼 이게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미국 대선이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요? 언제 최종적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지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당장 다음 주 25일부터는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와 힐러리 간의 양자 대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식적인 후보들 간에 본격적으로 유세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오는 9월 26일 그리고 10월에 두 차례, 9일과 19일 이렇게 모두 세 차례에 걸친 TV 토론이 열리게 돼 있는데요. 막말의 달인 트럼프 그리고 사상 첫 여성 대선 후보 힐러리 간에 과연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설전이 벌어질지 벌써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사상 최고 시청률이 그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 때였는데 아마 그 시청률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TV 토론과 함께 전국을 도는 유세가 11월 초반까지 계속되고 11월 8일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치러지고 개표가 마무리되면 45대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힐러리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그 민주공화 양당을 통틀어서 첫 여성 대선 후보고요. 도널드 트럼프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미국 대선 역사를 비춰볼 때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주류 간의 대결인 셈이고요. 누가 되더라도 독특한 이력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자, 힐러리와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 자, 선거일까지 3개월 반 정도 남았네요. 현재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는 힐러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70%가 훨씬 넘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여론조사 그리고 과거 선거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76%, 그리고 트럼프는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역으로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그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가 자유투에 실패할 확률과 같다, 이런 비유로 힐러리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선거조사 기관들의 분석을 보더라도 대략 한 6대4 이상 정도로 힐러리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판세고요. 그 유세전이 본격화되면 결국은 그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박빙의 판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렇죠. 모든 선거가 끝까지 봐야 되더라고요. 자, 이 쿠데타가 시도됐던 터키 상황 말인데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곧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그러면 이 쿠데타 청산을 명분으로 유혈 인권 탄압 사태가 우려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쿠데타 이후 이스탄불에 머물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그 대통령궁이 있는 수도 앙카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과연 무슨 내용일까? 이 터키 내부는 물론 주변국들의 촉각도 곤두서 있는데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모종의 조치나 아니면 그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아닐까 예상되면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우려냐면 그 쿠데타 이후 며칠 만에 벌써 이 군과 경찰 또 판검사, 행정공무원, 심지어 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 5만 명이 그 전방위적으로 체포되거나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당한 상태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말인가 의구심이 들면서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 상당수는 그 뚜렷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그 사형제까지 부활시키면 권력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처형 그리고 인권 탄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쿠데타 전까지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자신에게 비판적인 신문사에 경찰력을 강제 투입해서 사실상 문을 닫게 한다거나 또는 그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법까지 강제로 고치려고 하는 등 강압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나 인권을 요구하는 지식인 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네. 결국 쿠데타 청산을 명분 삼아서 반대 세력과 민주화 요구 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터키인 10명 가운데 3명은 이번 쿠데타 시도가 에르도안 대통령 측의 자작극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국제 소식에서 전해드렸지만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가요, 끝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민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연구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참가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선출됐는데요. 자, 수많은 막말로 논란의 인물 아니었습니까? 유권자를 사로잡은 요인은 뭘까요? 먼저 언론의 역할이 좀 컸다고 봅니다. 네. 유명인사로서 인지도가 워낙에 있었는데 막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다른 공화당 후보들에 비해서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공화당 경선에서 이번에 나온 분들이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 연설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이분들은 한두 차례 항상 연습을 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보고 읽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미 암기를 해서 나온 상태였었는데요. 네. 이분들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즉흥적인 연설을 많이 했었고 또 막말도 많고 정책적으로 미비한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점이 예상치 못하게 좀 유권자들한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좀 승리를 했다고 보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주로 이 백인 노동자 계급 그리고 보수적인 중산층이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자, 이 계층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에 대한 불만하고 사회 주류로서 자신의 지위가 위협당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민자들이 증가를 하고 또 자유무역이 증가를 하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좀 뺏기고 있다는 불만이 좀 쌓이고 있었던 게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무역 협상을 제대로 해서 내가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발언을 하는 등 좀 인종차별적이기도 하고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분들 인상에 담는 발언을 하면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부터 이 투표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20분 만에 정리가 됐다는데 왜 이랬던 건가요?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이 이제 후보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신이 속한 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 후보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구두 투표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하. 그런데 트럼프 반대 세력들이 이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의원 개인 의견대로 투표할 수 있게 구두 투표를 취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이제 시위를 시작을 했던 건데요. 네.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기존 규정대로 구두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확정을
하면서 20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이 정강 정책을 발표했는데 북한을 노예 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노예 국가라고 표현을 한 거는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북한 인권 제재를 강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이제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을 이렇게 비판은 했는데 그동안 이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만일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이지만 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먼저 이런 사안은 미국 행정부에서만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당선이 되고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 변화가 다음 행정부에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겠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 후보가 재정 적자 감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방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국방비, 재정정책,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경제도 자국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경제 문제 하나 여쭤보면요. 트럼프 후보나 또 클린턴 전 장관, 클린턴 후보나 대선 공약이 모두 좀 보호무역주의로 선호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신자유주의 노선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먼저 트럼프 후보는 사실 보호주의를 굉장히 옹호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속한 공화당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한다고까지는 말하기는 네.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TPP 반대 입장을 취하긴 했는데 취임 후에 이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두 후보 모두 환율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유무역 이행 기준을 높이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국 입장에서는 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미국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죠.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연설을 베꼈다. 이런 이제 표절 논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는데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좀 예상치 못한 일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멜라니아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같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운영 능력에 의문이 좀 가는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후보를 초반에 반대했던 것이 이런 운영 능력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을 한다면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면 이게 내부에 안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군요.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는데 이 트럼프와 힐러리의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아직 지금 누가 두각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 클린턴 후보가 좀 근소하게나마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에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졌고 또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가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민주당 후보한테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곳들이 사실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곳들이 될 텐데 이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 후보에 좀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사실 3회 연속으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남은 일정과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이달 말에는 이제 민주당 정당 대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후보가 모두 확정이 되면 9월에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고 11월 8일에 마지막 선거가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 9월부터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또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관련 소식을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 아파트나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하는 분들 요즘 많이 보기는 어려운데 간혹 있어요. 회장님 그렇죠, 예. 목격하시죠, 간혹? 저도 봤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옆집에 왜 여름에 이제 문을 열어놓을 경우에 복도에서 담배 피면 담배 연기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1년에 2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매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하.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참 이게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베란다 같은 데서 피워도 연기가 옆집, 윗집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9월부터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이러한 이제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네. 현재는 이제 공시 기간이고요. 그래서 9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그렇죠. 하던데. 네, 그렇죠.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것입니다. 3월에 통과한 법이 6개월간의 뭐라고 하죠? 법을 알리는 기간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9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군요. 국민들이 알도록 이렇게 계도 기간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층간 흡연으로 요즘 민원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관련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복도나 지하 주차장 같은 거 말고도요. 네. 자신의 집, 베란다는 자신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 베란다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곳이 화장실에 배기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자기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위아래 집으로 다 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위아래 집에서는 이웃 위아래층에서 이제 담배를 피니까 우리 집에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사람이 흡연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 집에서 피우는 거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서 금지를 시킬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9월 3일부터 물론 이제 이런 법은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긴 네. 한데요. 그런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계단이나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금연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는 공용 공간이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 내 집에서도 금지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제 또 생각보다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참 이게 오랫동안 혐연권 또 흡연권의 격돌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에 금연 분위기는 많이 강해지긴 했는데 네. 또 이제 흡연자들은 사적 공간까지 제재하느냐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어요.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흡연자를 무슨 범죄시하고 그 사람들을 네. 괴롭히고 그러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네. 금연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면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 건강해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관심사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흡연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금연을 못 시킬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제3의 피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안 입힐까 하는 게 우리들의 관심사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층간 흡연 문제는 층간 소음 문제와 좀 비슷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공동주택에서 밤늦게 피아노를 친다거나 무슨 소음을 낸다거나 네, 쿵쾅거리는 일을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법에 의자를 움직이지 말라고 써 있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마다 밤 10시 이후에는 피아노 치지 말자 이런 내규를 정하고 네. 있어요. 법으로 네. 안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층간 흡연 문제도 당장 법으로 해서 뭐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웃 간에 서로 그걸로 매일 그 인상 쓰고 찌푸리고 서로 화내지 말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한 대로 담배를 안 피자. 이런 일종의 에티켓 운동이랄까? 내규 같은 것으로 정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흡연자분들은 물론 나도 나의 권리가 있긴 한데 가능한 대로 이웃 사람들한테 너무 괴롭히지 않도록 가능하면 밖에서 담배를 피고 하는 것이 자기 가정과 이웃 가정을 서로 행복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연자들도 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윗집 아랫집으로 자신이 피운 연기가 내려가면 그렇죠. 이 최근에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이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 흡연이 이제 더 해롭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직접 흡연자가 아무래도 더 해로운 것이긴 한데요. 이제 간접 흡연의 피해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층간의 흡연일 경우에 뭐 그것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 이런 논문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흡연자는 내 집에서 못 피냐 그러는데 비흡연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 집에서 왜 이웃집에 담배 연기를 왜 맡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도 자기의 휴식 공간이고요. 자기가 잠도 자야 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될 공간인데 어떤 이웃집,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옆집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편안한 집에서 계속 담배 연기를 맡아야 된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린아이가 뭐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옆집에서 막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막 정말로 어떤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흡연자분들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아예 담배를 원천적으로 못 피우는 금연 아파트를 짓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하자. 근데 이 주민자치로 결정되면 이거는 지켜야 하는 의무인 거죠? 주민이 2분의 1이 찬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규약이 만들어지면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용 공간에서 완전히 금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또 지하 주차장 이런 데서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네, 회장님, 이 담배값 인상으로요. 흡연 인구가 반짝 감소했지만 다시 제자리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담배값 인상이 좀 정부 예상과 달리 금연에 좀 영향을 못 미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낮아지긴 했나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2014년에 담배가 1년 동안에 43억 값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담배값 인상한 뒤에 33억 값이 팔렸거든요. 네, 줄었군요. 그래서 10억 값이 줄었어요. 물론 흡연율이 다시 끊었던 사람들이 일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그러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래서 담배값 인상의 효과는 분명했고 특히 담배값 인상한 세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흡연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값하고 상담료를요 거의 무료로 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흡연자분들이 이번에 그냥 담배를 끊으면 되지 담배값 올렸다고 화내고 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